자, 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란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도대체 선사란 무엇이고 역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 시간 때 배우는 내용들은 과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글과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역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글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 선사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통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의 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이 선사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의, 식, 주, 도구, 사회의 구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석기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기시대, 돌로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석기시대는 다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서 당시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선 구석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식생활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식생활, 당시 사람들은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얻어먹는 사냥을 통해서 식생활을 하였고, 사냥과 더불어서 열매나 식물들을 따먹는 채집을 통해서도 식생활을 영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물고기 잡이, 한자말로는 어로라고 하죠. 어로를 통해서 식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이후 동물의 고기를 먹은 이후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어 생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 그리고 채집 등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식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대한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동굴에서 생활을 하거나 막지였다고 해서 막집입니다. 막집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바위 밑에 그늘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였습니다. 구석기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석기를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뗀석기의 뗀은 돌을 때려 부수어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석기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뗀석기 도구로는 주먹도끼, 집게, 글게, 밀게 등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이음도구가 사용되었는데,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인 주먹도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뒷면에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구석기 시대 후기에 등장한 이음도구인 승배찌르개. 승배란 이음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찌르기까지 이르는 부분이죠. 자, 즉 구석기 시대 후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물의 크기가 작아지자 이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창과 화살에 연결하는 이음 도구 승배 찌르기가 등장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무리사회, 그리고 지도자는 존재하지만 아직 지배자는 존재하지 않은 평등사회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자, 다음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이용되었던 사냥, 고기잡이, 어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롭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축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하고요. 농경은 농사 짓고 경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농사를 짓고 경작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조, 보리, 콩, 수수 등의 잡곡 등을 농사짓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입니다. 그 증거로서 탄화된 곡식, 신석기 시대에 농사지었던 곡식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석탄처럼 단단해진 탄화된 모양의 곡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부터는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식량과 생산,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변화를 통해서 다른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들도 많은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은 가락바퀴, 뼈바늘을 통해 가지고 옷이나 그물 등을 제작하였고요. 자, 신석기 시대에 식량의 생산 그리고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굳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기껏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곳에 이동한다면은 그곳에 농사지었던 농작물들을 다 버리고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기껏 길렀는데 이동하게 된다면은 그곳에 길렀던 동물들을 두고 떠나거나 다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막집과는 다르게 움푹 파인 집, 움집을 짓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거주지는 강가, 바닷가에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신석기 시대의 도구로는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인 간석기가 등장하였습니다.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등장하였고 이 간석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갈돌과 갈판이 있습니다. 자, 식량 저장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흙그릇, 토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토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른민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사회의 모습으로는 부족사회, 그리고 평등사회가 등장하였습니다. 부족사회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한 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학습되면 빗살무늬 토기의 사진, 간석기의 사진, 갈돌과 갈판의 사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식생활 변화. 자,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면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농사가 가능한 작물 중에서 이제 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벼는 다른 작물들, 잡곡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벼농사의 특징으로 인해서 청동기 시대 농업은 생산력이 크게 증대하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잉여 생산물의 등장, 먹고도 한참 남는 생산물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존의 신석기는 약간 먹고 남은 것을 그냥 조금 보관이 가능하다,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였다면은 청동기 시대 잉여 생산물은 내가 먹고도 한참 남는 정도의 여유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이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 내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사유재산의 등장, 그리고 이 사유재산의 등장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의 격차인 빈부격차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런 사유재산의 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해서 계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가 등장하였죠. 이런 수직적인 관계의 등장 속에서 이제 지배자, 군장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스스로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믿음,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자, 이런 지배자가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정복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지배자의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위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조선 등의 국가가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작스지 보시겠습니다. 자, 고인돌 사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지배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돌로 된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지배자의 권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고조선이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이지요. 청동기 시대의 도구, 이제 청동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제사용 도구, 줄여서 제기,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로서 사용되었다. 제사용 도구인 제기와 무기로서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 청동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파형 동건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건과 거친 무늬 거울의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청동기 시대는 기존의 신석기 시대에 토기에서 계속해서 토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되었던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존재하고요.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 간석기가 활용되었습니다. 하나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간석기는 농사 도구로서 농기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농기로서 사용되었던 간석기로는 반달돌칼이 있는데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파형 동검입니다. 중국의 악기인 비파처럼 허리가 볼록하다라고 하여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고요. 거친무늬 거울, 네, 거친무늬 거울, 제사용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거친무늬 거울이 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인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뭐 사진으로 보다가 미송리식 토기는 이제 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조금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있으면 사진이 흐릿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끝부분이 뾰족하면 빗살무늬 토기, 끝부분이 뭉퉁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민무늬 토기구나 라고 구분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철기 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철로 된 농기구와 무기가 사용되니까 기존에 비해서 농업 생산력이 훨씬 증대되었고 정복 활동, 정복 전쟁 또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 문화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한반도의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청동기에 비해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세영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이 그 예시인데요. 이 시대 철기 시대의 청동기는 제사도구로만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의 독자적인 철기 시대의 청동기 문화, 기존의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기존의 거친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그 모양이 나타났다. 사진까지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시대는 중국과의 교류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이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증거로 명도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가 그리고 붓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붓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철기 시대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의 국가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도전과 반량전 사진까지 확인해 주시면 철기 시대의 사진도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번 학습지에서는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